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희망찬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죽산 불양 성덕 광활 진북면 라선거구 이병철 의원입니다.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밤낮으로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이번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경기가 위축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도 생업에 매진하고 계시는 소상공인과 김제 시민 여러분, 경제 도약과 정의로운 김제시를 위해 쓰시는 박준배 시장님과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방역 예방에 여념이 없는 공직자 여러분을 도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민선 7기 박준배 시장 집권에 들어와서 정의도 혁신도 없는 불통 리더십에 대해 질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 시장은 민선 7기 주요 시정 목표로 경제 도약 정의로운 김제 비전을 위하여 김제시 시정미래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제시 시정미래교육위원회는 학계, 재계, 행정 등 40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지원위원회, 경제도약위원회, 첨단농업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안전개발위원회 등 5개 분과위원회로 나뉘어 있습니다. 시정미래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40명의 조직 구성을 면밀히 살펴보면 김제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위원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전북을 벗어난 타지의 교수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정미래교육위원회는 위원회의 역할은 김제시장의 장단기 개발계획 수립과 정책 방향, 정책 개발, 현안 과제, 김제시의 개혁 방향 설정 및 제도 개선 등 김제시 시정 운영을 위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문 조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책 개발을 하고 현안 과제 및 방향 설정 및 제도 개선을 자문하는 시정미래교육위원회는 2019년 4월 10일 조직하여 2021년 12월까지 단 8차례의 위원회만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나마 8차례 위원회를 개최하면서도 참석 인원은 적게는 2명, 4명, 8명씩만 참석하여 회의를 개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제시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위원들이 김제시의 현 주소와 미래를 위한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위원들의 출석이 저조하고 정책이나 대안이 없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런 위원회가 김제시의 미래를 고민하고 김제시를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본원은 김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특히 박준배 시장은 새만금이 전북의 희망이며 김제의 미래라고 주장하면서 민선 7기 집권 이후 새만금에 대한 대응 전략을 지켜보면 박 시장의 새만금에 대한 정책이나 대안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동안 김제시 발전을 위한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는 시정미래교육위원회 활용 실적과 조직 구성에서 나타났듯이 시정미래교육위원회 내 새만금과 관련된 분과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도 않고 새만금 개발 및 해양 항만 물류 등 전문가는 한 사람도 없는 실정입니다. 새만금은 김제시의 미래의 매우 중요한 꿈과 희망입니다. 그러나 박 시장은 취임 초부터 새만금에 대한 대응 전략이나 정책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아 본 의원이 업무보고 청취를 통해서 질책도 하고 독려도 한 바 있습니다. 박 시장 취임 당시 새만금 이후 방조제는 행정안전부 중앙문재인조정위원회에서 김제시의 관할 구역이 결정된 후 군산시와 부안군이 대법원에 상고하여 계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월 24일 대법원에서 김제시로 확정 판결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15일 새만금 지역의 행정구역 결정과 새만금 신항만 발전을 위한 정책 포럼을 본 의원이 지켜본 결과 그동안 박 시장의 새만금에 대한 대체 무능함에 아쉬움이 많이 들었습니다. 박 시장이 집권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새만금 지역에 대한 박준배 시장의 문제 해결 방법과 정책 방향의 무능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제시에서 주최하는 새만금 지역 행정구역 결정과 새만금 신항만 발전 계획을 위한
정책 포럼 참가자 중 좌장의 종합 의견을 들어보면 정부는 먼저 행정구역 관할 결정 후에 새만금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고, 발표 당시 토론자가 새만금 통합시 준비를 운운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새만금 개발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분명한 김제시의 목소리가 전달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한데 원활한 개발을 위해서는 선행정구역 결정 후 새만금 개발이 이루어져야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동안 시장은 새만금 행정구역 관할 결정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향후 어떤 계획을 세우고 업무 처리를 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김제 신포항에서 새만금 이후 방주제의 신항만간 동서 이축도로 20.4km가 2020년 11월 24일 개통되었습니다. 당연히 우리 김제 시민들은 김제시에서 관할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관할권 신청을 접수하였으나 무슨 핑계와 이유를 들어 도에서 반려하게 되었고 결국 행정안전부에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사전에 준비하지 못하고 계획성이 없이 행정을 하고 있다는 증거로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이 분쟁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거 아닙니까? 시장 취임 후 곧바로 사활을 걸고 새만금 행정구역 관할 확보와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 행정구역 지정 노력, 새만금 한강과 우리 김제시 어항 확보를 위하여 논리를 개발하고 대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무계획으로 일관하고 도지사의 입장만 대변하는 박 시장 정말 한심합니다. 시정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들 구성은 어떤 기준으로 위축하게 됐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시장은 김제 시민의 소중한 혈세만 낭비되고 김제시 발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위원회는 해체하고 이제라도 김제시 미래 발전을 위한 전문가들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박 시장은 민선 7기 들어서 코로나 일정 장기화에도 지난 3년간 김제시 경제 성장률이 전국 평균 0.09%를 뛰어넘는 8.93%를 달성하였으며 국가 예산 1조 시대를 열었다고 김제시 곳곳에 프랭카드를 붙여서 지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과 딱 어울리는 사자성어가 생각납니다. 화이부실. 사람이나 사물이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알맹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본 의원은 김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경제 성장률 8.93% 달성했다고 홍보했는데 김제 시민들의 삶이 나아졌습니까? 시장님, 경제 성장률 8.93% 달성하여 김제시 정주 여건이 개선되었습니까? 시장님, 경제 성장률 8.93% 달성하여 김제시 인구가 증가했습니까? 민선 7기 박 시장이 집권하면서 해마다 약 1,500명씩 빠르게 인구가 감소되어 약 5,000명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으며 지난해도 연초 대비 1.75% 감소한 8만 913명으로 김제시 8만 인구 붕괴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지만 박 시장은 어떤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실은 이렇듯 참혹한데 박 시장은 지난 7월 저출산과 초고령화, 청년층 이탈 등 인구 감소 위기 타개를 위한 정책이 높은 평가를 받아 대통령상을 받게 됐다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자체장들은 전라북도가 살 수 있는 길은 새만금 개발밖에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지만 김제시의 현실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로 인해 김제시 최대 어항이었던 신포항이 폐쇄되고 인구는 급감하였고 지역 경제는 몰락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젊은 층은 찾아볼 수 없으며 젊은 층이 사라지고 아이들이 없어 교육기관은 통폐 앞두고 있는 현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새만금 개발은 30년 전부터 시작되었고 완전한 모습의 새만금으로 탄생하기까지는 향후 30년, 50년의 세월이 지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대안도 대책도 없이 새만금 개발을 빌미로 김제 시민들에게 희망 고문만 할 것입니까? 그리고 김제시가 참여하고 있는 김제시 새만금 복합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복합단지 개발 사업은 개발 사업 계획은 새만금 개발청에서 국가 사업으로 공모했던 사업인데 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 편익이 0.615 경제성이 없고 일본 건설업체는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아무도 참여하지 않고 참여를 기피하고 있는 개발 사업에 대해 무리수까지 두면서 굳이 김제시가 참여하려고 하는지 많은 의구심이 듭니다. 새만금 복합단지를 개발을 위해 SPC 특수목적법인을 만들고자 협약한 한양건설은 과거 지평선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김제 시민들에게 안 좋은 이미지만 각인시켜준 건설업체입니다. 한양이라는 회사는 지평선 산단의 폐기물 처리시설 용지 매각과 관련하여 지난해 김제시 의회 행정사무조사 결과 위법성이 의심되어 고발 조치할 계획으로 현재까지도 김제 시민들의 원성과 분노를 사고 있는 기업이며 김제시는 이 업체에 많은 특혜와 이익을 주면서까지 굳이 업체를 선정하려고 하는지 사전에 의원들에게 보고와 한마디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투자협약서를 작성하여 특수법인을 만들고 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새만금 복합단지 내 폐기물 처리 시설인 매립장과 소각장이 들어서고 폐기물 처리 용량은 약 346세제곱미터라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박 시장은 새만금 복합산업단지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아닌 전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모아 청정지역인 김제로 모두 가져오겠다는 것으로 예상합니다. 새만금 복합단지 내 발생한 폐기물만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전국의 폐기물까지 청정지역인 김제시에 매립하고 소각하겠다는 것인지 시장께서는 정확히 밝혀주셔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원은 새만금 복합단지 조성계획은 심도 있는 논의와 우량 기업 업체 선정이 필요할 것이며 또한 폐기물 처리 시설인 매립지와 소각장 조성 계획은 주민 공청회 및 의원들과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현재 계획되어 있는 폐기물 매립장 설치 계획은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박준배 시장께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서남 휴양림 조성 개발과 관련하여 발언하겠습니다. 시장님, 휴양림 내에 14만 킬로와트 고압선이 교차하여 흐르는 곳에 송전탑 2곳이 있는 부지를 선정하여 휴양림을 개발하고 있는 지자체는 김제시가 최초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남 휴양림 내 송전탑에는 14만 킬로와트 고압선이 교차하여 흐르고 있고 휴양림 입구에는 30만 킬로와트 고압선이 흐르는 송전탑이 있습니다. 고압선이 흐르고 송전탑이 있지만 인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서 12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휴양림을 조성한다고 널리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차 사업으로 고압선과 송전탑이 있는 곳에 전국 최초로 80억 원을 투자하여 어린이 놀이동산까지 조성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으니 김제시 서남 휴양림에 아이들과 손잡고 가족들과 힐링하러 오라고 널리 홍보해 주시길 촉구하며 정부에도 건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인이 되신 삼성 이건희 회장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한 명의 천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라고 주장할 때 평등과 화합, 인권을 말하는 사람들은 반대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치분권 시대에는 천재의 역할과 CEO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영자 마인드를 가진 시장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자 정신을 가지고 김제시의 30년의 미래 100년 대계를 위한 철학과 마인드로 시정 운영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은 단순한 행정 공무원이 아닙니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합니다. 민의를 무시하고 행정 공무원의 아집과 고집불통 행정을 지속한다면 김제시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박 시장은 더 이상 마이동풍 하지 마시고 이제라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고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민들은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민심을 폭넓게 살피시고 귀 기울여 잘 듣고 의견을 반영하여 시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지평부 공무원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